혹시 온라인 쇼핑이나 앱 쓰다가 문제 생겨서 답답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저희는 그냥 중개만 해주는 데라서요. 이 말 들으면 정말 속 터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플랫폼들의 단골 멘트, 책임 회피. 과연 법적으로도 이게 정말 통하는 말인지 실제 법원 판례들을 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민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큰맘 먹고 유명한 마켓 앱에서 꽤 비싼 최신 전자기기를 주문했어요. 리뷰도 꼼꼼히 보고 이 앱이니까 믿을 수 있겠지 하고 결제했죠. 그런데 막상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와, 이게 뭔가요? 물건에 흠집이 있는 건 둘째치고 아예 전원이 켜지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민수 씨가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 말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판매자와 고객님을 연결해드리는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이라서요. 판매자분께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말문이 턱 막히는 순간이죠. 아니, 잠깐만요. 나는 이 플랫폼을 믿고 돈을 낸 거지. 얼굴도 모르는 판매자만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쏙 빠지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민수 씨의 억울함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됩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플랫폼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실제로 법정까지 갔던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사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판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법원이 플랫폼의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형 오픈마켓 이베이 코리아와 관련된 세금 다툼입니다. 이 사건은 플랫폼의 법적인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뤘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어요. 플랫폼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건물주 같은 겁니다. 상인들이 물건 팔 수 있게 장터라는 공간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라고요. 반면에 정부 입장은 달랐죠. 아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결제부터 배송까지 판매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실상의 사업 파트너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플랫폼의 주장을 인정해줬습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지 직접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이 판결이 나오면서 이후에 플랫폼들이 판매된 물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훨씬 더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돈을 잃은 피해자가 이건 은행, 금융 플랫폼의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소송을 건 사건이죠. 여기서 또 책임 공방이 벌어진 거죠.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잖아요? 은행이 만든 앱과 보안 시스템이 나를 지켜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플랫폼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은행은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같은 핵심 정보를 고객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 아니냐면서 개인의 책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플랫폼의 의무와 사용자 개인의 책임, 그 경계선이 어디냐를 두고 싸운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금융정보를 전부 넘겨준 행동을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무리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 놔도 사용자가 직접 도둑에게 금고 열쇠를 쥐어준 상황까지는 은행이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가장 최근 판례인데요. 아마 이거 보시고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무릎 탁 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음원 앱이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려고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꽁꽁 숨겨놓은 사건입니다. 이 플랫폼 변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니, 모바일 앱에서는 좀 복잡해도 저희 PC 웹사이트에선 해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소비자를 속여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 명백한 기만 행위다라고 맞섰죠.
바로 사용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이런 다크 패턴 설계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앞선 두 사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플랫폼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아주 악의적으로 방해했다. 이건 위법한 기만 행위가 맞다고 판단하고 플랫폼에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드디어 속 시원한 판결이 나온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플랫폼이 이기고 어떤 사건에서는 지고 언뜻 보면 이거 완전 법원 마음대로네? 기준이 뭐야? 싶으시죠? 근데 아닙니다. 이 판결들을 쭉 꿰뚫는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논리가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는 마법의 키워드는 바로 지배력과 통제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은요, 플랫폼이 전적으로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책임을 묻고요. 반대로 플랫폼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지배력과 통제권이라는 기준으로 세 사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첫째, 불량품 문제는 개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는 거니까 플랫폼의 통제 밖 영역이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한 거고요. 둘째, 피싱 사기로 인한 정보 유출은 사용자 본인이 비밀번호를 넘겨준 결정적 실수가 있었으니 이건 역시 플랫폼의 통제 밖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해지 버튼을 숨긴 건요? 이건 100% 플랫폼이 직접 설계하고 의도한 완벽한 통제 영역 안에 있는 문제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이 이건 내 책임이 맞다고 철퇴를 내린 겁니다. 법원의 이런 태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장터를 빌려주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 장터 바닥에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는 건 절대 안 된다. 플랫폼 책임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는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았으니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복잡한 플랫폼 시대의 똑똑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위한 디지털 호신술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물건 살 땐 반드시 진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둘째, 내 개인정보는 내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철통같이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구독 해지 같은 걸 교묘하게 방해하는 꼼수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앱에서 뭘 사더라도요.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나 연락처 같은 정보를 꼭 확인하고 화면 캡처를 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절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는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실수로 정보가 넘어가면 법원도 도와주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해지 버튼을 무슨 보물찾기처럼 숨겨놓는 서비스들. 이거 전자상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신고하세요. 플랫폼은 분명 우리 생활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이라는 것도 결국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는 이 디지털 세상을 조금 더 현명하게 또 당당하게 항해하실 수 있겠죠?